1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싸띠 몰래 따드 윗바고 자띠아유르 보가. 네, 됐습니다. 네, 싸띠 몰래. 싸띠는 있다라는 뜻인데 몰래는 근본이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뭐뭐 할 때 이런 그 문법적으로는 절대적격이라고 하는 건데 뭐 그런 게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근본이 존재할 때, 여기서 근본은 번뇌라는 근본, 번뇌라는 근본이 존재할 때 잣띠 하면, 잣띠는 네, 출생, 아유르는 수명, 보가는 향수, 향수는 경험입니다. 경험. 네. 출생, 수명, 경험, 향수가 있다. 그러니까 번뇌가 있는 한 계속 그 과보가 되는, 태어나고 그다음에 네, 죽고, 그 태어나고 죽는 사이에 일어나는 경험이 있고, 네, 그러니까 이 삶 그 자체가 있다는 얘기죠. 삶. 네. 삶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네. 번 번뇌의 결과물일 뿐이다. 네. 번뇌의 결과물일 뿐이다.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 어떤 인도적인 어떤 세계관, 이 생명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명관 또는 인생관, 네. 삶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인도의 사상이 파악하고 있는 삶은 고통인 거예요. 고통. 네. 그래서 그런 토대에서 막 논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김미애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까지. 번뇌들이 존재하는 한 잠재업은 과보의 원천이 된다. 그러나 번뇌의 근원이 파괴된 업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완교로 둘러싸여 타지 않은 종자의 상태인 쌀알들은 발화할 수 있는 것이며 또는 완교가 벗겨져 있거나 타버린 종자의 상태인 것들은 그렇지 못하다. 마찬가지로 번뇌로 둘러싸인 잠재업은 과보를 낳게 되며 또는 번뇌가 벗겨져 있거나 명상으로 타버린 번뇌의 종자 상태인 것은 그렇지 못하다. 네. 어, 굉장히 긴 문장인데, 긴 문장인데, 이 비슷한 취지의 내용을 앞에서도 한번,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완격, 그러니까 알곡을 감싸고 있는 껍질이죠. 껍질. 그 완격과 쌀알 얘기인데, 그죠? 예. 그러면 완견은 뭐죠? 번뇌가 완겨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다음에 쌀알은 잠재업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완겨에 둘러싸인 쌀알, 즉 번뇌에 둘러싸인 잠재업이 네, 계속해서 어 말하자면 이제 잠복해 있다가 조건이 되면 이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이제 표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음 뭐라 해야 되나요? 이 업이라는 것은 음, 좀 저장되어 있는 어떤,
전에 제가 한번 카세트 테이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카세트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요즘에 잘 본 적이 없으시겠지만, 저는 맨날 카세트 테이프 요즘 듣고 있어요. 예. 지금도 제 책상 앞에 읽으면 카세트 테이프. 네. 신해철 마이셀프 투어라고 되어 있는 91년. 여기 수록된 음악이 나에게 쓰는 편지,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재즈 카페, 뭐 이런 노래들이 여기 있는데, 들리실까? 이거? 들려요? 안 들려? 이게 줌이 음악을 켜면 안 들리더라고요. 네. 하여튼 근데 지금 여기 이 테이프도 뭐 이거 한참 오래된 91년도에 아마 91년도 건 것 같아요. 91년 신해철 마이셀프 투어니까 91년도면 벌써 언제적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여기 음악이 녹음이 돼 있던 건데 지금도 틀면 나오잖아요. 노래가. 그죠? 업도 그런 거예요. 업도 저장이 돼 있다가 이게 틀면 재생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트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틀어지는 거죠. 조건이 되면. 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재생이 되면서 그것이 저장될 그 시기 때, 네, 저장될 시기에 내가 가졌던 어떤 인식, 그리고 그 인식을 통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반응들, 정신적인 반응들, 그러니까 뭐 호불호랄지, 밀고 당기고랄지, 그죠? 좋고 싫음이랄지, 감정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이 같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런 메커니즘이 인도 사상의 공통적인 이제 생각이었어요. 불교건, 인도 정통 철학이건, 다 그런 공통적인 생각이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둬야 될까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지금 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번뇌를 벗겨낸다. 그러니까 번뇌가 없어야지 되는 거예요, 번뇌가. 번뇌가. 번뇌라고 얘기를 하면 좀 거창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좀 일상적인 용어로 얘기를 해보면, 뭐 잡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집중을 하는데, 집중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잡념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 게 번뇌들이에요. 어, 샤워 같은 거 할 때 보면, 샤워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제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데, 이렇게 화장실이라고 하는 좀 약간 폐쇄적인 공간, 에서, 물을 틀어놓고 자기 몸을 씻고 있는 거죠. 이제 굉장히 사적인 공간에 사적인 시간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특별하게 사실은 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루틴적으로 취하는 머리를 감고 뭐 비누로 몸을 닦고 뭐 이를 닦고 이런 건 거예요. 그죠? 사실 그런 걸 하면서도 어, 몸 관찰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보통 그러지 않죠.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건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자동적으로 막 이루어지고 있고 보통 그러면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해요. 잡념이 막 일어나는 거지.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번뇌가.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상한 생각이 이상한 기억이 떠올라. 좀 떠올리기 싫은 이상한 기억이 떠오른다든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혼자 뭐 이래 샤워하다가 가끔씩 그럴 때가 좀 누구든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 그런 게 없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면 있더라도, 자, 제일 중요한 건 그거.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다 없앨 수는 없어요. 한꺼번에 갑자기. 일어나는 건 일어나는 대로 둘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둬야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랬죠, 제가. 일어났을 때,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 일어나는 번뇌를 지켜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어, 그러니까 보는 것과 관찰, 그죠?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 이런 게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다시 멈추고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번뇌를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는 대법한 얘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번뇌가 일어나면 좋죠. 번뇌를 일으키고 그것을 보고 다시 되돌아올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벗겨졌다라고 얘를 표현하고 저는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 방금 말씀드린 게 번뇌를 벗겨내는 거. 예. 명상을 통해서 그걸 아예 태워버려. 명상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상태가 번뇌를 벗겨내고 명상으로 그것을 태워버리는 상태가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번뇌 그렇게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내용 몇 개 좀 나오는데 자, 요것은 읽어보실까요? 잠깐만요. 일단 여기까지 읽죠. 예, 김정현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소리가 안 난다. 네. 그리고 그 과보는 출생, 수명, 향수의 세 가지다. 이 경우 이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의 업이 하나의 생에 대한 원인인가, 혹은 하나의 업이 여러 개의 생으로 흩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고려해야 할 사항은 많은 업이 많은 생을 일어나게 하는가, 혹은 많은 업이 하나의 생을 일어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다. 우선 하나의 업이 하나의 생에 대한 원인인 것은 아니다. 네. 그 밑에 줄도 읽어보고 한번 네. 무엇 때문인가? 시작도 네. 없이 긴 시간 축적되어 무수히 잔존하는 업과 현재의 업에 대하여 어, 결과의 순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좌절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어, 업, 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사고방식들이 있어요. 네. 업이란 게 뭐고, 업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 것인가, 그러면 업의 메커니즘이랄까?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선 지금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업이 하나의 생에 대한 원인가. 네, 하나의 원인. 그다음에 하나의 업이 여러 개의 생으로 흩어지는가. 그러니까 업과 그러니까 업이라는 게 원인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삶이라는 게 그 결과니까 삶은 결과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관계성. 그러면 그 업은 하나의 생에 대한 원인이 되나 또는 하나의 업이 여러 개의 생의 원인이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얘기예요. 어, 또 많은 업이 많은 생을 일으키는 건지 혹은 많은 업이 하나의 생을 일으키는 건지 이제 네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가지를. 그래서 우선 하나의 업이 하나의 생에 대한 원인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죠? 왜 아니냐? 시작도 없이 긴 시간 축적되어 무수히 잔존하는 업과 현재의 업에 대하여 결과의 순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좌절이 일어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 하나의 업이 하나의 생이 되면, 네, 어, 너무 많은 생이 생길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은 생이 생길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자이나교라는 게 있어요. 자이나.
자이나교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불교만큼 오래된 종교예요. 네, 어쩜 불교보다 더 오래됐을 수도 있죠. 이 자이나교라는 게 있는데, 불교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고, 10한 5, 6세기까지는 서양의 학자들이 자이나하고 불교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네, 그게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자이나교라는 게 있는데, 이 자이나교는 불교랑 거의 비슷한데, 음, 업을 물질, 물질이라고 생각했어요. 물질, 업을. 그다음에 불교는 이 자아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 자이나는 자아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이 개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아, 개아. 개별적인 자아예요. 그래서 지화라고 합니다. 지화. 네. 개별적인 자아를 인정했어요. 근데 이제 이 개별적인 자아가 비유를 하면 약간 풍선 같은 거야. 풍선. 풍선. 그래서 이 풍선이 뭐예요? 가벼우니까 이렇게 하늘로 뜨려고 하는 거죠. 하늘로. 근데 우리 어릴 때 보면 왜, 어, 동물원이나 놀이동산 가면 여기 이렇게 해서 돌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풍선 팔았잖아요. 요즘엔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 예, 풍선 그거 이렇게 해서 풍선 장수가 있었죠. 그래서 밑에 비닐에다가 이렇게 돌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치? 그죠? 못 날아가게. 그러니까 이 풍선이 개화라고 하면 이 묶어놓은 돌이 업이야. 업물질이야, 업물질.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은 아주 순수한데, 예, 가벼운 풍선처럼 아주 순수한 것인데, 그래서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하늘로. 어, 잠깐만요. 하늘로 날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천상에 천국으로 가는 거죠, 천국으로. 근데 못 날아가는 이유가 업물질이, 이 무거운 업물질들이 여기 달라붙어 있는 거야. 이 가벼운 이 영혼에. 그래서 계속 이 윤회를 거듭하면서 이 지상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설명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업물질들이 뭐 하면 생기느냐. 여러 가지 이제 그 리스트들이 있는데, 근데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 그러면 어 인도의 그 숫자 단위 중에 꼬띠라는 게 있어요. 꼬띠. 예. 꼬띠는 어 꼬띠는 잠깐만. 이 꼬띠가 몇이더라? 10, 100, 10, 100, 천만, 10만, 100만, 천만인가 이게? 천만이나? 100만 아닌가? 천만인가? 10 밀리언. 천만이네요. 천만. 예, 꼬띠는 천만이야. 천만이면 써본 적이 별로 없네. 천만. 아, 제가 이게 이 펜이 문제가 있나? 왜 이렇게 천만인데 이 꼬띠꼬띠라고 했어요. 꼬띠꼬띠. 꼬띠꼬띠는 천만 곱하기 천만이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천만 곱하기 천만이면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한테 물어볼까? 챗 GPT한테 물어봐. 챗 GPT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천만, 천, 천만 곱하기 천만은 100조라는데, 100조? 100조. 그러니까 100조 년만큼 윤회를 한다 그랬어. 이 자이나의 경전에서는 거짓말을 하면 100조 년을 윤회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 너무 그러니까 너무 엄청나서 야 이게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기보다는 약간 예를 들면 빚이 한 500만 원이면 아 빨리 갚고 홀가분해져야 되겠다 하는데 빚이 5천억이야. 5천억 원이야. 그러면 아유 그냥 포기하고 말지.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지키라고 하는 것인지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잘 그때 옛날에 이제 공부할 때도 잘 모르겠던데 어쨌든 이런 업물질들이 생겨가지고 이 계하에 달라붙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의 업이 하나의 생을 낳는다 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생을 거듭해야 되겠어요. 네, 수많은 업들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일생 일업은 아니다. 네, 일업 일생 그래서 일생 일업은 아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네. 자, 그 다음 내용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하나의 업이 다수의 생에 대한 원인인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업이 다수의 생, 일업 다생이죠. 일업 다생도 아니다. 무엇 때문인가? 많은 업들 중에서 오직 하나의 업이 많은 생의 원인인 것이다. 라고 하면 나머지 업의 과보가 일어날 시간이 없어지는 결과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그죠? 네. 하나의 업이 여러 개의 생의 원인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앞에 일생일업보다 더 심한 거죠. 네, 일생일업보다 더 심하게 되는 거다. 네, 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업이 많은 생의 원인인 것도 아니다. 무엇 때문인가? 그 많은 생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여 오직 순서대로라고 말해야만 한다. 또한 마찬가지로 앞서의 결함과 연결이 된다. 이게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과 죽음 사이에서 행한 선하거나 악한 잠재업의 축적은 다양하고 일차적이거나 부차적인 상태로 머무르며 죽음을 통해 나타나는데 하나의 규칙을 통해 죽음에 이른 후 응고되어 오직 하나의 생을 만들게 된다. 즉, 다업 일생이 맞다는 얘기죠. 다업 일생. 여러 가지 업이 만들어서 뭉쳐져 가지고 하나의 생을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달리 생각해 보면 자,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업이 발생하는데 중간에 그 결과가 나타난 것들은 예,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생하는 업들이 있겠죠. 그렇죠? 이 업의 총량이 100이면 중간에 결과가 나타나서 사라지는 업들까지 뭐 치면 뭐 한 95가 남는다 쳐. 95. 95가 남았어. 여기 더하기도 해야 되겠죠. 이 전생에서 이어진 것도 있었으니까. 그죠? 그러면 좀 꽤 무수히 많은 업이 있죠. 그죠? 이 꽤 무수히 많은 업 이것들이 다시 그 조건이 돼서 그 다음 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업이 그 다음 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업일생이라고 해야 되는 걸까요? 한자로 하면 네, 그렇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 업을 통해 수명을 얻은 출생이 있다. 그러니까 태어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자녀 업이 남아 있으니까 그 업의 결과를
받기 위해서 다시 태어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죽은 순간에서 죽는 그 순간에 남아있는 자녀 업,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업 더하기 현생에서 내가 만들어내고 축적되어 있는 업. 네. 요걸 가지고 어, 요걸 자료로 해서 그 다음 생이 만들어지는 다음 생이. 네,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출생이 생기는 거예요. 어,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자, 태어났어. 그래서 쭉 연결됐어. 그래서 죽었어. 그 다음에 다시 또 태어나잖아요. 그죠? 자, 요 중간 시간이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면 이걸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면 이런 메커니즘으로 해서 네,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자, 죽자마자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짧더라도 이 사이에는 뭔가 예, 중간 시간이 있는 거죠. 그죠? 죽고 아무리 짧더라도 1초라도 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죽자마자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죽음과 동시에 태어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중간에는 어떤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중간 사이의 시간. 그러니까 이것을 인도에서는 전통적으로 49일이라고 했어요. 49. 그래서 우리가 그 49제를 지낸다고 하잖아, 절에서. 그게 왜 그러냐면 이 49일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 이 사이에 49일 동안 대기 같은 걸 하는 거야. 약간 뭐라 해야 되냐면 대기 발령 같은 거 예, 하고 있는 거야. 대기 발령. 그러면 이 상태는 뭐예요?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이 어중간한 거죠. 이 중간에서. 그죠? 이것을 중음신이라고 해요. 중음신. 중음신이라고 해요. 중, 음, 신. 네. 몸신자인데 중음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49일 동안 대기하다가 그러면 49일 동안 아마도 이 업을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업을. 자녀 업을. 그래서 그 업에 맞는 태로 들어가는 거지, 죽음신이. 그렇게 해서 다시 태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절에서 49제를 지내는 거야. 그래서 49제 지내는 거 보면 7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 간격으로 7번 지내요. 7번. 그러니까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에서 7주차까지 지내는 거야. 제사를 한 7번을 지내는 거야. 그래서 그때마다 7번,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 어 중음신 상태의 예, 이 존재가 그 이 짧은 시간이라도 조금이라도 업을 예, 떨어내서 그 다음 생에 지게 될 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상태로 예, 태어나라고 하는 바람으로 이 제사를 지내는.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이런 인도에서 말하자면, 뭔가 사후 세계에 대한 뭔가 이렇게 이론이라고 해야 될까? 예, 사람들의 생각, 믿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중음신이 한자예요? 네, 이게 무슨 한자인지 궁금해서. 그건 뭐 인터넷에 쳐보면 나오겠지. 그러니까 가운데 중자일 거예요. 그다음에 음지할 때 음자.
일 거예요. 아니, 맞아요. 가운데 중자에 그 응달할 때 음자, 예. 음, 그다음에 몸신자. 그러니까 결국 그 말뜻 자체가 이거예요. 이 중간 사이에 끼어가지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얼음한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남자로 치면 대학 고등학교는 졸업을 했고 군대는 아직 갔다 오지 않은 애매모호한 그 나이대 상태? 네,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또 중음신이라고 하는 거. 이 상키아 요가에서는 이 중음신이라고 이게 중음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가운데 음자는 저 이거죠. 어, 중음신이라고 해요. 중음신. 이거는 불교의 개념이고요. 요 사이에 끼어 있는 요 존재를 중음신이라고 하고 상키아 요가에서는 이걸 미세신이라고 해요. 미세신. 미세신. 미세신은 똑같은 얘기예요. 미세하다 할 때 그 미세, 작다라는 거잖아요. 그 한자예요. 미세신. 이게 쑥슈마카야인가? 뭐 그럴 거예요. 이건 이제 요가에서는 없고요. 요 개념이. 요가 철학에는 나오지 않고 상키아 철학에는 나와요. 미세신 개념. 상키아 철학. 그러니까 어, 거의 죽음신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이제 좀 차이는 이제 자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예, 죽고 나서 태어날 때까지 그 단계. 그래서 태아가 복중의 태아가 수정이 됐을 때 어, 이게 이게 주차별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하잖아요. 주차별로.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어, 처음에는 이게 수정이 되면 이 난자에 이제 정자가 들어가서 수정이 되면 이 배아가 이제 세포가 하나가 있던 게 이렇게 두 개가 되잖아요. 그죠? 두 개는 네 개가 되고 네 개는 다시 여덟 개가 되고 16개 이렇게 두 배수로 막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다가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1주, 2차, 2주차, 3주차 가다가 아마 7주차 정도 되면 7주차 정도 되면 이제 좀 약간 사람 꼴이 된다고 해야 될까? 7주차면 몇 달인 거예요? 2달 좀 넘는 기간인가? 그죠? 그러니까 그 더 전까지는 초음파 같은 거 찍어봐도 뭐 그냥 그런데 한 2달 좀 넘은 시점, 3달 좀 그쯤 정도 되면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요런 뭐 강낭콩 모양처럼 이렇게 아마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옛날 우리 지금 현대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옛날 사람들은 훨씬 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이걸 알아볼 필요가 없잖아요. 책을 보면 나오고 뭐 인터넷 치면 나오고 하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아마 좀 잔인한 얘기지만 임신한 여자를 주차별로 해서 아마 이 착상된 이 수정란이랄까 태아 같은 것들을 긁어내서 확인했었을 거예요.
아마도 직접 눈으로 확인했어. 사실 우리도 어떻게 알아, 그것을? 확인했으니까 지금도 아는 거지. 물론 찍어보기도 하고, 뭐, 지금은, 뭐, 안 그렇게 해도 알 수는 있겠지만. 근데 아마 그게 아마 7주차 지나야지 좀 사람 꼴이 갖춰질 거야. 그러니까 이런 49일이라고 하는 이 시기라는, 이 날짜라는 게 그냥, 어, 말하는 게 아니고 아마 그때 옛날에 이제 당시에 이제 확인해 봤을 거라는 거예요. 눈으로 꺼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얘기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또 이론을 설명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 49일, 7일씩 이렇게 7번 49일이라고 하는 이 시기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런 이제 어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 사이 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 이런 출생이 생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업을 통해서. 업을 통해서. 업이 그 출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업이.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다라는 것은 그렇게 달가운 것이 아니다. 달갑지가 않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생에서 향수를 획득한다. 자, 여기 보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보가. 예. 보가는, 향유한다. 이런 뜻, 향유. 즐긴다라는 뜻이에요, 즐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향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는, 이건 조금 옛날 거라서 그런데, 향수보다는 그냥 경험이라고 이렇게 예, 번역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경험. 그러니까 경험이 생기는 거야, 경험. 경험이라는 것은 되게 좋은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어, 말로 보면 경험은, 어, 어떤 이미지가 나쁜 단어는 아니에요. 그죠? 경험 오히려 좋은 거지. 경험을 쌓아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젊어서 하는 경험이 뭐 평생 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경험 같은 것들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 그거는 이제 삶을 되게 긍정적인 것으로 바라봤을 때 얘기인 거고, 삶을 고통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경험은 예, 그냥 그 고통을 겪게 되는 어떤 뭐 과정?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말이죠. 자, 여기서 잠깐 또 한번 얘기를 해보면, 삶이란 것은, 삶은 어떻게 규정되느냐. 삶은 죽음을 통해서 규정이 되는 거예요. 죽음.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정해지는 거예요. 되게, 음, 이율배반적이죠. 그죠? 어, 이 삶과 죽음은 되게 우리 주변의 모든,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네, 공통점이 있어요. 태어났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태어나기 전까지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느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태어났다라는 것에 다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났잖아요. 그죠? 태어나지 않고 존재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본 적은 저는 본 적이 없어.
예.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어. 근데 이제 태어나지 않고 어, 존재하는 살고 있는 존재들이 이제 막 생기려고 그래요. 이제 몇 년 안 했으면 그런 존재들이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을 수도 있어. 예.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죠? 태어나지 않고서 예, 존재하는 그런 삶이란 건 없어. 그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든지 다 죽게 돼. 그죠? 누구든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모든 누구든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죠? 그런 공통점들이 있는 거예요. 공통점들이. 자, 근데 죽음은 그렇긴 한데 그러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생각해 볼 여지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 어, 어릴 때는 가끔 할 수가 있는데, 어른이 되고, 먹고 살기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그런 생각은 해본 일이 별로 없어요. 먹고 사느라 바빠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사치스럽게 생각이 돼. 그래서 별로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래도, 가끔 생각을 해보면 되게 오싹하죠. 죽고 나면 내가 없어지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근데. 죽어본 놈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도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예. 그러면 크게 많지가 않아요. 경우의 수를 따지면. 자, 죽으면 1번 어디로 간다. 죽으면 어디로 간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로 간다. 좋은 데로 가면, 좋은 데로 갈 수도 있고, 나쁜 데로 갈 수도 있다. 그죠? 어디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뭘까요? 죽으면 어디로 간다. 그럼 그 삶이 뭐가 될까요? 삶은 좋은 일을 하면 좋은 데로 가고, 나쁜 일을 많이 했으면 나쁜 데로 가고, 그러면서 그 삶이란 게 뭐가 될까요? 시험이 되는 거죠. 그죠?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이걸 선택하느냐, 저걸 선택하느냐. 그죠? 좋은 걸 선택하느냐, 나쁜 걸 선택하느냐. 그 선택에 따라서, 그죠? 그 선택의 결과물은 내가, 예, 받는 거죠. 좋은 데로 간다든지, 나쁜 데로 간다든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삶은 계속 시험이 되는 거예요. 또 저울질 당하는 거죠. 이것도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그죠?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시험을 당했을 때, 어, 억지로 참고 좋은 길로 가야지 되는 상황이 계속 맞닥뜨리면 그 고통을 계속 감내해야 되잖아. 그죠? 그것도 썩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어,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자, 다시 태어난다. 이런 사람의 삶은 뭐가 될까요? 이건 이제 고통이 되는 거예요. 삶은 고통이. 왜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네, 다시 똑같은 걸 다시 반복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한두 번이 아니라 수백, 수천, 수만 번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야. 근데 사람은 한 걸 또 하는 걸 정말 싫어해. 네, 한 걸 또 하는 게 정말 싫어. 그래서 삶은 그런 사람의 삶은 고통이라고 인식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죽으면 땡이다.
이렇게 경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야. 죽으면 어떻게 될까? 어디로 간다? 다시 태어난다? 땡이다. 이런 땡이다라고 생각하면 뭐야, 삶은. 즐거운 것이다. 이거. 살아있는 게 즐거운 거고, 죽은 건 땡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 살기 위해서,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짓밟고 누르는 것은, 예, 아무 꺼리낌이 없어. 왜? 죽으면 땡이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삶에 대한 인식은 죽음과 그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은 다 3번의 성향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싸움이야. 나는 3번인데 1번인지 3번인데 2번인지 뭐 이런 거에 싸움이야. 비율 싸움이야. 비율 싸움. 네. 그래서 이걸 자꾸 누그러뜨리면서 이런 것들을 자꾸 끌어올리려고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생에서 바로 그 업을 통해 향수를 획득한다. 네. 살면서 시험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경험들을 하는 거야. 이런 경험. 즐거움을 얻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또 뭐가 돼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시 업이 발생하는 거죠. 업이 다시 발생하는 거죠. 이러한 잠재업은 출생, 수명, 향수의 원인인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 과보를 가진 것이라고 부른다. 출생, 수명, 향수라고 하는 세 가지 과보를 예, 가지는 거, 잠재업. 그렇게 얘기한다. 자, 그 다음 요 내용 한번 여기까지 김미애 선생님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때문에 하나의 존재에게 속하는 것은 잠재업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일어난 생애에서 경험해야만 할 것은 난디슈아라와 같이 향수의 원인인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과보의 원천이거나 나우샤와 같이 수면과 향수의 원인인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과보의 원천이다. 그런데 번뇌로 인한 업의 과보를 경험하여 이루어진 훈습들에 의해 시작도 없는 긴 시간 응고되어 채색된 것과 같은 이러한 마음은 어망이 매듭을 통해 그러하듯 모든 곳으로 넓어진다. 라고 하는 이것이 많은 전생에 속하는 훈습들이다. 네. 여기는 지금 뭐 알듯 말듯 알쏭달쏭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난디슈아라하고 나우샤는 앞에서 요 얘기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신의 지위에 있다가 떨어진 나우샤. 그죠? 그다음에 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가 네, 좋은 갑오로 신이 된 난디슈아라.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건 사실 별로 생각할 필요 없고 네, 지금 이게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 업이라는 것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상. 사는 게 곧 업인데 그걸 빚이라고 생각하면 빚이라고 생각하면 빚이 자꾸 쌓이는 거야. 그 중간에 갚는 건 적어. 그죠? 네. 그러면 빚은 생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계속 늘어만 나는 거야. 줄어들지가 않아. 계속 더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훈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훈습. 이 내용상으로 보면 훈습이라는 것은 생을 뛰어넘어서 어, 쌓여 있는 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생 여기 태어나서 죽는 요 순간 사이에 있는 업들, 업은 뭘로 나타난다? 기억을 통해 나타난다. 아까 얘기했던 그 테이프 틀고 하는 그런 예, 기억을 통해 저장돼 있던 것이 다시 되살아나고 뭐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근데 그 전생, 기억도 나지 않는 그 전생의 업들은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훈습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훈습. 훈습은 그런 거죠. 훈습은 앞에서 얘가 나왔던 것처럼 향을 감싼 종이처럼 향은 없지만, 그죠? 종이에서 향 냄새가 나듯이 그런 식으로 대상 없이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건 어, 생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전생, 전전생, 뭐 이렇게 생을 뛰어넘어서 쌓여 있는 업 같은 거고요. 분수는.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뭐가 있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 있다. 그죠? 근데 내가 왜 그걸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이유를.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 과일을 좋아해.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도 많이 맛을 봤고, 그러면 내가, 그걸 좋아하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아, 그, 뭐, 엄마 아빠도 좋아했기 때문에 그 피가 어디 가지를 않아서, 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엄마 아빠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어릴 때 별로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나는 어떤 그런, 과일, 어떤 음식이 좋아.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 네, 만약 그것을 훈습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좀 설명을 할 수도 있지. 더 이전부터 기억보다 더 오래된 어떤 것으로부터 예, 잠재해 있던 어떤 그런 성향들이 예, 지금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아마 가지고 훈습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은 뭐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김정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반면 이러한 잠재업은 오직 하나의 존재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기억의 원인인 잠재력들이 혼습들이며 시작도 없이 긴 시간에 속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의 존재에 속하는 잠재업은 과보가 정해진 것과 가보가 정해지지 않은 것이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이러한 규칙은 일어난 생에서 경험해야만 할 과보가 정해진 잠재업에 대해서 만일 뿐이다. 일어나지 않은 생에서 경험해야만 할 과거가 정해지지 않은 잠재업에 대해서는 아니다. 무엇 때문인가?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의 존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의 존재. 이거는, 어, 우리 개별적, 자, 이 요가에서 얘기하면, 이 푸르샤, 일반적인 푸르샤, 일반적인 푸르샤.
특수한 포르샤, 이슈아라는 특수한 포르샤인데 그 특수한 포르샤 말고 일반적인 이 포르샤는 변하지 않고 계속 예, 이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프라크리티가 작용을 하면서 다른 모습, 다른 이름으로 어, 다시 태어날 뿐 이 중간을 관통하고 있는 이 포르샤는 계속 같은 포르샤라는 거지. 그리고 그 같은 포르샤가 예, 얻은 어떤 그런 기억 같은 것들, 예,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여기에 속하게 되는 거지. 물론 그 작용을 붓디가 하고 있는 거겠죠. 지금. 그래서 어,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하나의 존재 이렇게 얘기하면 예, 그 불변의 어떤 그런 자아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몇몇 이어지는 것이고 예, 생을 거듭하면서 그러면서 일어나는 예, 업들이 예, 생을 뛰어넘으면서 계속 축적되어 가지고 그것을 fun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얘기한 거다. 그런 거고 이 마지막에 뭐 이렇게 의문을 지금 제기하고 이것은 보면 이거는 보면 이거는 일어난 생에서 경험해야만 할 경험해야만 할 과보가 정해진 잠재요. 그렇죠? 그다음에 일어나지 않은 생 경험해야만 할 과보가 정해지지 않은 잠재업 차이가 있죠, 그죠? 네. 자, 무엇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지 한번 볼까요? 자, 일어나지 않은 생에서 경험해야만 하는 과보가 정해지지 않은 잠재업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이다. 만들어졌으나 성숙되지 않고 소멸하는 것, 또는 주된 업에 섞여가는 것, 또는 과보가 정해진 주요한 업에 의해 압도되어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 그러니까 업이 있더라도 업이 있더라도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업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어떤 업으로 딱 형성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이게 다 이론적인 얘기예요, 지금 다. 이게 지금 너무 이거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네. 수행에는 직접적으로 이게 막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자, 그러니까, 어, 업 이론을 체계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논리적인 것들이, 예, 검토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업은 생겼지만 성숙이 되지가 않고 소멸하는 것. 예. 제가 매년 농사를, 어, 저 아는 분이랑 같이, 저희 선생님이랑 같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작년부터. 한 60평 돼요, 60평. 꽤 넓어.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일단 저는 고추만 한 30포기 심었어요. 고추만.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 고추하고 고구마하고 상추하고 이렇게 좀 토마토 좀 몇 포기 심고 했는데 어 작년에 고추는 좀 재미를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한 건 아닌데 그냥 매운 고추를 심었는데 이게 품종이 좀 청양고추는 아니고 되게 오이고추처럼 되게 크게 생겼는데 엄청 매워. 그래서 그놈을 따다가 맨날 말렸어요. 빨갛게 된 걸 따다가. 그래서 어 나중에는 뭐 한 자루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저희 어머니를 이제 저희 집은 아직도 김장을 담는데 한 50포기 정도 담는 것 같아요. 50포기. 거기 이제 드리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고춧가루 이제 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안 됐고 아마 다른 고춧가루 섞어가지고 아마 한 것 같은데. 근데 고추는 제가 작년에 좀 재미를 봤는데 토마토는 되게 좀 재미를 못 봤어. 그 비가 좀 작년에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혀도 좀 금방 상해. 매달린 상태에서도 금방 상해. 그래서 실제로 따먹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들어는 졌는데 성숙되지가 않고 소멸하는 건가. 그런 건 거예요. 그러니까 업도 그런 게 되는, 그럴 수 있는 거고. 또는 주된 업에 섞여가는 거. 네. 묻어가는 게 있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어, 과보가 정해진 주요한 업에 압도되어서, 그러니까 없어지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고, 그냥 현상 유지는 되지만, 다른 업이 너무 커서, 그것이 뭐, 있는지 없는지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지. 네, 그런 업도 있는 거고. 그건 뭐 다분히 정말 그냥 이렇게 어,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냥 경험 뭐 이렇게 경우의 수 이런 정도로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3번 개송과 그 해석에서는 지금 이 상ಖ್야 요가 철학의 업사상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업사상. 네. 업의 메커니즘. 인과론이라고 하는 거죠. 인과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니까. 네. 그죠? 자, 그래서 그 중에 만들어졌으나 성숙되지 않고 소멸하는 것은 백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에서 흑업의 소멸이 있는 것과 같다. 백업, 흑업, 뭐 또 이런 개념도 나왔어요. 그죠? 백업과 흑업. 이것도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다. 네, 될 것 같다. 자, 그냥 한번 재미로 이렇게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내용이 또 있는데, 어, 자, 여기 제가 읽어볼까요, 그냥? 자,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연히 수명과 향수의 두 가지를 경험해야만 하는 네, 악인의 두 가지 업을 한 무더기에 선행이 하게 한다. 그러한 업을 선하게 만들도록 애써라. 이때 그 현자들은 업을 가르쳐 준다. 주된 업에 섞여가는 것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마도 작은 뒤섞임이 있을 것이고, 선의 누락이 있고, 악의 상기가 있겠지만, 선의 감소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 때문인가? 왜냐하면, 선은 나에게 달리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한 혼합이 일어난 곳은 그곳이 천상일지라도 작은 감소가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다 이런 얘기 다 제쳐두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음, 선과 악으로 무언가를 나누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다. 뭐를 기준으로 할지가, 이게 애매모호해요. 그죠? 네.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를 나타내는 건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어, 이 감각이 있죠, 감각. 네. 제가 생각할 때, 이 감각의, 어, 이 감각을 디딤돌 삼아가지고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결정하고 실행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좀 좋지 않은 부분으로 흐르기가 쉽다고 생각해요. 감각적인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생각이나 행동으로 옮긴다 그러면 어 그러면 반대로
감각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것을 좀 참아내면, 감내하면 그런 생각이나 그런 행동을 예, 말하자면 한다면 그거는 좀 예, 좋은 쪽에 좀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는데 그것도 뭐 다 개인적인 차이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딱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절대 선, 절대 악 같은 거는 사실은 좀 없는 건데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저번에 그 보는 것하고 관찰에는 어떤 의도나 목적이 있고 없고라고 했잖아요. 그죠? 의도나 목적. 이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 결국에는 좋지 못한 결과로 연결될 수가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의도나 목적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친구한테 잘해준다. 그건 좋은 일일 수 있지. 근데 친구한테 괜히 잘해주는 게 아니라 왜 그런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잖아. 자, 돼지고기 사주는 친구는 근데 좋아서 그런 건데 소고기 사주는 친구는 어떤 의도나 목적이 있다. 의심을 좀 해봐야지 되는 거다. 뭐 그런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좋은 행동이 좋지만은 않은 건가요? 어, 요즘에 제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이, 이 사람 때문에 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약간 빌런이 있는데 요즘에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계셔. 선생님이 있어. 스승이 있어. 스승이 있어. 근데 그 스승에게 공경을 하는 건 좋은 일이잖아. 그죠? 스승을 공경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덕목 같은 거잖아요. 미덕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공경을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공경을.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 스승은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뭐, 물질적으로 할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자기 행동으로 이렇게 그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자기가 뭐, 잘 되면, 스승이 높아지면 자동으로 높아지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어, 예를 들면 내일이 스승의 날이구나. 맞나? 내일이 스승의 날인데 예를 들면 스승의 날인데 어떤 스승의 날이니까 어떤 행사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스승의 날이니까 이제 꽃을 드리고 이제 헌다라고 하지. 차를 이렇게 드리고 절을 하고 이런 걸 하는 거야. 다른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하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되게 좋지.
뭐 나쁠 건 없잖아요. 스승을 공경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좀 이제 애매함이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진짜 이 스승을 공경해서 그런 걸 한다라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스승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해. 이런 나 좀 멋있어.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야. 나는 예의 범절을 아는 사람이야. 나는 스승을 이렇게 공경할 줄 아는 그런 멋진 남자야. 뭐 이 시대에 약간 나 좀 선비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약간 그런 게 있는 그런 건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어 누구나 봐도 누가 봐도 아이고 그래서 아유 되게 그 스승을 이게 대접하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나 정성이 되게 갸륵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자세히 따져보면 그런 마음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자기 만족 같은 것들이 있는 거고요. 애매하죠, 되게. 그죠? 네. 어, 여기에 있다고 봐요. 의도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저는. 의도나 목적. 그러니까 이 스승을 정말 그저 순수하게 좋아하고 라기보다는 어떤 의도나 목적이 있,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행동들도 무언가가 이게 좀 이상한 거지. 그래서 야, 이 사람은 이제 저는 이제 같은 제자 된 입장에서 저 사람의 어떤 그런 의도나 목적 같은 것들이 되게 눈에 보이고 또 우리 스승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저건 위험한 놈이야. 너무 빤히 보이는 거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많고 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뭐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부추긴다라고 하는 건 또 좀 표현이 좀 어색하고 안 맞지만 그래서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하여튼 그래. 그래서 이게 약간 좀 그 불가사리처럼 불가사리 그 옛날 그 이야기 중에 불가사리 이야기 아시나요? 불가사리? 어, 불가사리는 그 불가사리 얘기는 이 쇠를 먹는 거예요. 쇠. 이 쇠를 먹는 불가사리 이야기. 그러니까 쇠만 보면 계속 그걸 먹는 거야. 쇠 조각 같은 것들을. 그러면서 점점 몸집을 키워나가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옛날 이야기. 전래동화. 전래동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불가사리 그림도 있는데 되게 웃기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불가사리. 불가사리. 네.
이게 생겼는데, 어, 그러니까 쇠를 먹고 자꾸 커져. 처음에는 벌레나 강아지 정도 크기인데, 나중에는 집이나 산처럼 커지기도 해요. 이 쇠 조각을 집어먹고. 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크게 된 이 불가사리는 뭐 건물 같은 거는 뭐 이게 손쉽게 다 이렇게 무너뜨릴 수도 있겠죠. 산더미처럼 커졌는데. 그죠?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자꾸 불가사리가 돼가는 것 같아. 불가사리가. 자꾸 그렇게 해서 자기 입지를 자꾸 키워나가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영향력을 자꾸 키워나가려고 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도대체는, 저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업 얘기하다 그렇게 되는데, 법에서 선악을 따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선악을 따지는 것은.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이게 제일 딱 좋은 것 같아요. 의도나 목적성이 있냐 없느냐가 행동이나 생각에 의도나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돼요. 예. 근데 누구나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요. 말을 하기도 하고. 예. 근데 그걸 다 탓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탓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그런 의도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모르겠어요. 제 성격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만약에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목적이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나 이런 생각이다.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거기에, 어, 같이, 뭐랄까, 호응을 해주면 뭐 같이 하는 거고, 그 아니면 아닌 거고 그런 건데 근데 의도는 목적성을 되게 감추고 마치 되게 순수한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럼 굉장히 좀 어, 모르고 지나가면 뭐 그냥 그렇게 그런 거지만 아는 입장에서는 되게 거북살스럽죠. 근데 눈에 빤히 보이는데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무슨 뭐라고 또 탓하기도 되고 되게 좀 애매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의도나 목적성 같은 것들 여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하고 연결지어 봐도 네, 그런 것들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좀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어, 막 많은 시험대에 오르고 있어요. 제가 스스로한테가. 그래서 어, 저도 이제 아직 진짜 멀었구나. 네, 맨날 이 여러분들이랑 이런 이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저부터 생각을 좀 바르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울컥 할 때가 있고 예, 그래서 이게 이 인생에 뭔가 이런 끝이 없고 이런 것들이 내 내 생각, 내 행동을 이렇게 다르게 가져가는 것이 참 어렵구나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맨날 이렇게 빠른 소리만 이렇게 하면서 정작 나는 내 마음도 하나 또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지난 이제 주말에 이분을 이제 또 만났어요. 그래서 어
화가 울컥울컥 나려고 막 할 때가 있었어요. 네. 어, 그렇게, 내가 또 지금 이렇게 또 그런 마음을 내가 또 일으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정말 저도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그분을 막 칭찬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뭐, 잘 넘어갔어요. 잘 넘어갔는데, 또, 그러고 나니까 또 이제 뭐 어제 오늘, 그저께 어제 이렇게 또 순간순간 얻을 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번뇌가 막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이런 게 자꾸 또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그래서 그래 이렇게 뭐 그랬어요. 계속 그렇게 하면서 또 그분대로 뭐 그런 생각이 또 있으니까 그러겠지.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뭔가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자라나고 있는 불가사리야. 네. 지금 이제 쇠를 지금 먹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야. 지금 쇠를 좀 찾아다니는 느낌은 있는데 아직까지 쇠로 찾아다녀. 네. 불가사리 한번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네. 나는 혹시 불가사리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저도 한번 네. 내가 불가사리인가 이런 생각 좀 하면서 저를 좀 뒤돌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쓰다는 얘기 좀 많이 했는데, 음, 요 밑에까지만 한번 읽고, 뭐 다음 주는 요 뒷부분 할게요. 주된 업에 섞여가는 것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마도 작은 뒤섞임이 있을 것이고, 선의 누력이 있고, 이거 했나? 네, 천상일지라도 자율감소가 일어날 것이다. 그죠? 아까 읽었네요. 또는 어떻게 과보가 정해진 주요한 업에 의해 압도되어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인가? 이거 아까 세 번째 한 거죠. 일어나지 않은 생에서 경험해야만 하는 과보가 정해진 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죽음이 현현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죽어야지 그 다음 생에 다시 일어나는. 그러니까 지금 현생에서는 없어지지도 않았지만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주요한 업에 의해서 이렇게 가려져 있을 뿐. 그죠? 그런 경우에는 죽어야지 그 다음 생에 그 큰 업이 이제 끝나고 그 다음 생에 갔을 때 이제 이게 일어난다라는 그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만 보고, 요 다음번은, 네, 다음번에 보는데, 어, 제가, 뭐 이렇게 보니까,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제가 다음 주 월화수 일본 출장 가요. 그래서 수요일 날, 아마 저녁에 도착하는데, 저녁에, 아, 시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가능하면 돌아와서 이렇게 9시 10분부터니까 수업을 아마 가능하면 제가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차도 얘기했구나. 하고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또 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어, 제가 하는 것은 제가 다음에 다시 카톡으로 남길게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제가 빼져먹어가지고 죄송한데, 자, 이렇게 하고, 지금 이 13, 14, 여기 내용을 좀 13, 14, 15, 요 내용 지나가고 나면, 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5번이 또 좀 길고요. 이게 지금 다 업윤회,
이 관련된 내용들이요. 13, 14, 15, 16, 17, 여기는 또 그 후르샤 관련된 또 내용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삼질. 예. 그러니까 여기 또 이제 상키아 그 이원론적인 내용들이 좀 나와요. 그 다음에. 그래서 18부터 해탈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오고 그러면서 이 철학 전체에서 이렇게 그 목표로 삼고자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을 쭉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이 장의 내용들이 지금 쭉 나오고요. 그러면서 19번부터는 이제 그 전변설, 전변설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리고 좀 이제 그런 설명을 쭉 하다가 이제 그 팔찌오가 설명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수행론 같은 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지금 이제 읽고 있는 이 부분부터는 계속 다 어떻게 보면 상키아 요가 철학의 이론적인 토대가 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보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내용도 많고 좀 어렵고 그런 건데 최대한 제가 좀 이렇게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걸 다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대로 한번 들어보시고, 아, 개념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해요. 개념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업이란 거, 그러면 업이 뭐냐? 업. 업은 경험인 거죠. 인식하는 거, 경험하는 게 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업. 그리고 업은 출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의 원인인 거죠. 윤의 원인. 업이. 그죠? 그리고 업은 살아가는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맞죠? 태어나서 경험하는 게 업이니까. 삶 그 자체가 업인 거예요. 이런 개념들을 조금 이해하고 계시면 이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데 토대가 되는 거예요. 네. 기본적인 상식같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걸 토대로 해서 또 하나 다른 사상, 다른 이론 이런 것들을 이제 익혀나가면서 이 전체를 이해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어, 그런 것들은 좀 기억해 두시다가 다른 내용 제가 설명할 때 또 한번 연결 지어서 생각해 보고 제가 또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아, 맞다. 그때 들었던 그 얘기를 지금 또 이렇게 연결하는구나. 이렇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고요. 네, 다음 주